위기일발, 윤석열의 휴가 중 대재앙, 친윤 진영 전멸 위기 국힘당 내부에서 전례 없는 숙청 시작됐다. 아무래도 윤석열의 휴가가 급히 취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혼자 여유롭게 휴가나 가는 꼴에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던 반윤 세력이 들고 일어나 정치적 입지도 능력도 없던 찐윤 간신배들 뒤통수를 치고 모두 요직에서 몰아내는 참사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 중심에 윤석열 뒷공무니만 따르던 한동훈이 주도적으로 복수극을 펼친 사실이 알려져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 탄압이 극에 달해 있는 현재 정권에서 윤석열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여당이 냉전 상황으로 바뀌어도 안일한 태도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뜬금없이 여름휴가를 가겠다며 또 한숨 나올 소리만 내놨는데요. 김건희의 지시에 따라 여름휴가를 가겠다는 건 아닐지 합리적인 의심들까지 국민들 사이에서는 등장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지금 벌어진 국힘의 참혹한 상황을 이미 충분한 분석을 통해 예고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발언을 짧은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에 처음으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뭔가 반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반성은 빠져있고 결과적으로는 개파 갈등만 남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쓴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거 개파 갈등이라기보다도요. 현재 원력인 윤석열 대통령, 미래 원력인 한동훈 대표 둘이 싸운 겁니다. 네. 그 다른 지우 후보는 그냥 현재 원력 쪽에 대충 줄을 섰는데 위면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막장 드라마 끝났는데 지금부터 더 참혹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막장 드라마에 더해 참혹 드라마. 전쟁 중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내전이에요. 다른 국가 우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우리도 내전을 겪었죠. 또 골육 상쟁. 사람 몸 안에 뼈와 근육이 싸운다. 끔찍한 거죠. 다 망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완전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제 국힘은 전대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못한 채 친윤과 반윤이 대놓고 혈전을 벌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용산이 한동훈의 국힘을 상대로 우선 견제에 나서지 않을지 여러 전문가들은 예상했지만 아예 윤석열이 뜬금없이 여름휴가를 가겠다며 자리를 비워버린 건 예상 밖이었겠죠. 이 타이밍에 맞춰 한뚜껑은 국힘 내 요직을 갈아치웠는데요.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종혁 전략기획부총장의 신지호 등 전대 캠프에서 대놓고 친한 행세를 했던 인물들을 각각 앉혀둘 것으로 언론들이 먼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윤석열의 휴가가 시작되는 5일에 맞춰질 것이라는 예고까지 함께 공개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당대표 비서실장,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까지 국힘 내 요직의 친윤들을 전부 몰아내고 친한을 앉혀 윤석열의 영향력을 지워버리려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앞서 정점식을 갈아치우는 것만 해도 친윤들은 거품을 물고 반란이다, 뒤통수다, 복수다 강한 반발을 일으켰지만 아예 뿌리까지 뽑히는 꼴이 되어버리자 반대로 무능한 윤석열에게 화살을 돌리는 꼴까지 보였는데요. 특히나 당 일각에선 아무리 용산 내에선 알고 있었다 해도 이 시기에 여름휴가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불리하다라는 등 해결법 없이 불만의 목소리만 쏟아내기도 했죠. 이 와중 한동훈은 이번 윤석열과의 비공개 독대를 자신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언론에 밝히는 등 당권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친윤들 억장을 기집기 시작했는데요.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아마 지난 총선 대패 직후 약해진 자신의 입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우찬 제안을 거절했었지만 당대표가 된 지금의 스스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먼저 제안해도 될 정도의 신이 있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의견으로 한동훈이 자만 어린 힘자랑에 나선 것이라 표현하기도 했죠. 또한 이것이 다음 최상병 특검법 의결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한동훈이 기어코 윤석열을 담궈버리지 않겠냐는 것처럼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처럼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한편 최근 윤석열이 장차관과 위원장 등 정권 요직에 그부들을 세워놓는 꼴에 대하여 언론계가 최악의 경우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발빠른 탄핵으로 더 큰 참사를 만들기 전 모든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당한 법카 괴물 이진숙부터 노동계에 대놓고 망언을 여러 차례 쏟아냈던 극우 김문수에 아예 친일파라는 점을 감추지도 않는 국방부의 신원식까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실이 내놓은 인사들은 여당인 국힘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문제가 많았는데요. 아무리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국민들 눈치를 보지 않는 행동을 할 이유는 없었죠.
하다못해 김건희와 주가 조작으로 엮인 인물들을 앉혔어도 언론들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보였을 테지만 이번 인사행위는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밖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계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그분을 불러들인 게 아니라 국힘 내에서 밀려나 보수 입지를 거의 완전히 상실하고 극우로 밀려났다고 보는 분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총선 당시 책임론으로 서로 손가락질했던 한동훈이 돌아와 당권을 잡으며 노골적 친윤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보수 언론으로서 입지가 단단했던 조중동은 눈치 보기에 들어가 대통령실에 대한 사설과 보도들보다는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 갈등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시선들만 드러내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것이 근거였죠. 때문에 윤석열의 입장에선 당일 친윤들로 채워 넣었던 것이 오히려 자충수로 작용해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원희룡의 이름이 거론된 찐윤 인사들을 당 장악을 위해 국힘 안으로 밀어넣었지만 국힘 내에선 한동훈이 주도하는 복수극이 벌어지고 있고 장차 관급 인사를 찾아야 하는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다시 불러들일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 되었죠. 그렇다고 갑자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인사에 손을 뻗으면 야권에서 이를 달가워할 리도 없고 여당인 국힘은 거품을 물고 탄핵을 하겠다며 달려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극우 행보로 당에서도 완전히 밀려난 꼴이었던 김문수와 이진숙 등을 썩은 동아줄처럼 부여잡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진숙은 탄핵안이 통과되어 직무정지가 되었고 김문수도 국힘 내에서까지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탓에 임기 수명을 길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윤석열 손아귀에 남아 사실상 여당 역할을 맡은 건 탄핵되어 마땅할 정치검찰뿐인 상황에서 윤석열은 검사 탄핵을 시작으로 한 검찰개혁까지 벌어질 경우 정말 심각한 궁지에 몰리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죠.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국힘이 윤석열을 식물로라도 세워두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최상병 특검법에 결과적으로 찬성표를 꺼내게 된다면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벌어질 일일 텐데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적 가치와 비전도 없는 초보들이기에 처음부터 자신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왔고 이에 동조했던 것이 검찰이었던 만큼 윤석열이 이때 생명유지를 위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이었죠. 그 카드 중 하나가 탈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국힘은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운 입장임은 당연하고 어쨌든 자신들이 밀어내 만든 정치초보 대통령 윤석열이 탈당을 선택하는 것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일이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윤석열은 자신을 탄핵해야만 하는 야권들에게 스스로가 야인이 되었다는 점을 유일한 무기로 어필하여 생명 연장의 꿈을 꿀 수 있다는 의견이었는데요. 하지만 만일 이런 선택을 할 경우 그동안 윤석열 방탄으로 정치적 행보만 보이고 있던 검찰은 큰 혼돈에 빠져 다음 숙주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어떤 방향이든 윤석열이 책임에서 빠져나갈 길은 이제 바늘구멍보다도 작다는 분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처벌받을 일만 기다려지는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윤석열 김건희의